2020년 하반기 주식 전망. 9월 초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유동성, 공매도 금지, 그리고 주식에 관심도가 딱 오게 되면 유행을 탔어요. 지금 저도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식 유행에 휩쓸려서.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과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주식 투자자 상위 5%인 약 30만 명만 가세된다고 해서 네. 이게 어쨌든 팩트일 거잖아요, 수치 자체는.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치.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 이걸 적어놔야지.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네. 그래서 언제 5%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 5% 넘겠지. 어쨌든 뭐 30몇 명이라고 합시다. 네. 네, 어쨌든 상위 5%만 지금 네. 그만큼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어쨌든 주식으로 돈 벌기는 참 힘들다라는 거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투자자들, 거의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 401k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요. 12분의 1인가요? 거의 한 10% 정도? 네. 월급의 10%를 가지고 매달 이제 적립식으로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자기가 추불입을 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5%가 아니라 훨씬 더 높겠죠. 이게 왜 5%일지를 연구를 해서 해외 사례, 미국을 베이스로 보고 미국은 몇 %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미국이 만약에 똑같이 5%면 모르겠는데 네. 50% 이상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익을 낼 거예요, 미국의 국민들이. 그럼 왜 우리는 5%일까? 이 5% 이유를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고체계를 5% 받으니까 그냥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상위 5%만 돈을 벌어. 근데 얘네들은 부자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서 세금을 더 거두면 세수가 더 거칠 거야.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겠죠. 1차원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2020년 7월 초순이죠. 네. 자, 이제 하반기잖아요. 네. 2020년 하반기 주식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8월까지는 9월 초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9월 초까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뭔데요? 우선 유동성, 아, 그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지. 네, 공매도 금지, 그리고 주식에 관심도가 딱 오게 되면 좀 유행을 탔어요 지금. 맞아. 지금 좀 많이 풀렸어. 유행에 탔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식 유행에 휩쓸려서. 아니, 제 채널에서 내 영상이 부동산보다 주식이 네. 확실히 좀 조회수가 높아요. 네, 지금은 부동산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그게 이게 자산이 올라가고 네. 인기가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래서 7월 괜찮을 것 같아요. 7월 괜찮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괜찮고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매도를 조금 더 슬로우하게 하면 돼요. 자, 지금 7월에 괜찮을 거에 지금까지 주도주인 네. 언택트주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지금 언택트주인 네. 네이버가 7월에만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거의 25만 원이었는데 6월 말에 네. 지금 7월 한 10일쯤이 됐는데 네. 35만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대장주인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였고 방금 전에가 네이버는 지금 잠시만. 한때 시총 3위까지 네. 갔어요. 삼성 SDI 제치고. 자, 이렇게 언택트주는 갑자기 왜 이렇게 급등을 좀 많이 한 거예요? 아, 미국도 보면요. 이게 보면 제가 이제 미국 예전에도 미국 주식 안 살 때도 주식쟁이들이 미국 장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 장에서 핫한 산업, 전 세계적으로 핫한 산업 그거 보면은 다음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강한 영향이 있는데 미국도 똑같이 언컨택트 주들이 지금 기술주들이 그냥 묻지마로 막 날아가고 있어요. 미국도 네,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업이 2개 말고는 없죠. 몇 개 없어요. 그치, 사람들이 알만한 거는 여기에 네, 대표적으로 2개 말고는 거의 뭐 독점적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플랫폼이란 거는 그거잖아요. 주식은 꿈과 희망인데 맞아. 장악하면은 다 먹는 거잖아요. 플랫폼은. 앉아서. 그렇네. 다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EPS 불문, 뭐 다 불문, 그냥 BM과, 그리고 실제로 돈도 잘 벌고 있어. 맞아. 미국 너무 네. 좋아. 실제로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돈 버는 그거보다 더 과하게 주가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유행이 탔습니다. 이게. 여기 탔구나. 언컨택트도 붙었고, 거기다가 예전에 뭐 중공업 할 때 그 중공업 확 쏠린 그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정신으로 가는 그게 있는데, 맞아, 주식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지금은 중공업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거기다가 그 이런 언컨택트 이런 거에다가 우리나라 또 주식시장에 지금 또 유행 이런 것들이 딱 박자가 따다닥 맞으면 상상 초월하게 날아갑니다.
지금 유행이 이제 잘 붙었다. 그럼 미국의 언컨택트의 대장 네. 주들은 어디예요? 구글,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의 대장입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아마존의 대장이야. 아마존이 신고가죠.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도 뭐 그렇죠. 테슬라 자율주행 해가지고 사람 안 만나고 다 로봇택시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로봇택시. 운전기사 안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원래 그거 2분기까지 머스크 형이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뻥이었잖아요. 안 돼. 그래도 뭐 언젠간 되겠지 하고 사람들 다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주식이 네. 주도주인 언컨택트 주주가 네, 네. 잠깐 정체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난 다음에 6월 달에는 계속 좀 정체 현상이 있었잖아. 조금 네, 네. 별로 안 오르고 갑자기 지금 치고 올랐단 말이야. 다시 한 번 더 언컨택트 주주가 주춤했단 말이야. 아 근데 주식은요 이건 없어요. 그냥 끝도 없이 가는 거 없고 이렇게 좀 몰렸다 싶으면은 거기 또 차익 실현하는 그 물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지. 그 의미를 두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카카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궁금한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카카오의 좀 가치 중 하나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언컨택트도 있고 카카오가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서 막 뻗어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어쨌든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네. 점차 해외 무역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제한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 이런 거에 있어서 반도체 말고는 좀 많이 좀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내수가 좀 굉장히 저는 활발화돼서 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는 어쨌든 해외에 뭐 그런 걸로 매출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국내용 같은 거잖아요. 국내용이죠. 현재까지. 근데 그 국내용. 국내용 안에서 이 내수가 활발해지는 것들이 이 플랫폼과 연결되는 것들이 난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때요, 이거? 아니요. 내수가 활발해요 지금? 내수 활발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내수로 어쨌든 시장이 돌긴 했다니까 그나마 바깥으로 못 나간다면. 바깥에 못 나면 내수로 여행을 안 가니까 여기서 저 소비가 일어나고 뭐. 그래도 여기선 돌아야 될 테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수랑은 그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유행과 그런 거죠. 카카오 사실 한계는 그거예요. 구글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는데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국내용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국내용이 잘 되려면요 무조건인데 그러니까 돈을 진짜 엄청나게 성장을 하려면 삼성이 무조건 많이 팔아줘야 됩니다. 수출 그냥 국내에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수출의 물건을 파서 들어온 돈이 돌아서 돌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없어요. 어차피 우리 다 말 타고 다니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IT고 뭐가 없습니다. 뭐 어쨌든 주도주가 이제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 소외 주도 좀 따라올까요? 네. 어쨌든 양극화죠.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 양극화여가지고 그냥 인기 있는 거 바이오주들, 배터리주, 이런 것들, 배터리주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안 가고 있는 것들 있죠. 은행주들, 건설주들은 조금 이제 꿈틀꿈틀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안 가던 것들 중에서 가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가구회사 같은 것도요. 가구에서 갑자기 왜? 이것도 이제 뭐 아직 이익이 늘었어요. 이익이. 그동안 원체 죽쓰다가 항상 이익이 그렇게 그냥 끝도 없이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빠지게 되면 기저효과라는 게 또 있고 이사를 사실은 많이 다녀야 사실은 그게 혜택이긴 한데 그렇죠. 이사가 이제 아예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집 2개 있으면은 이사를 못 하죠. 팔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올랐을 거 아니에요. 팔면 그 2개를 팔아가지고 옮기면 비슷한 걸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지금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부 인테리어나 하자. 내부 뭐 가구를 바꾸자. 이런 거라고 얘기는 뭐 애널이라든지 시장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익이 좀 개선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올라왔고 좀 소외된 것들 중에서 이익을 내는 것들은 좀 반응을 해요. 그럼 또 냉철님이 전문 분야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도체 시장, D램이라든가 아니면 장비주. 제가 무슨 전문 분야예요. 그쪽을 되게 많이 하던데. 아니 지금 그때가 이제 딱 그게 좋은 때여가지고 제가 또 회의하다 보면 회의에서 제가 또 뭐 하는 거지. 진짜 전문가들이 보면 우스운 수준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D램, 뭐 장비주, 소모품주 이런 반도체 시장. 소재주들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소재주들.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신고가 가고 있고,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이제 주춤하잖아요. D램 가격이 D램 가격이 올라야 돼요. D램 가격이 오르면 산업 구조가 그래요. D램 가격이 왕창 올라야 되고. 근데 이제 투자는 많이 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 투자도 조금 딜레이 됐어요. 딜레이 된 게 있어요. D램 가격도 별로고.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압도적인 경쟁력 가지고 있고, 시스템 쪽은 이제 계속 이제
하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회사들은 지금 신고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도 좀 양극화가 딱 일어났어. 소재나 물량은 받쳐주니까 소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데 그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반도체 사업부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가격도 괜찮았고 하반기는 좀 주춤은 할 것 같아요. 그런 주춤? 네, 그 장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예정됐던 거 조금 딜레이된 회사들은 좀 주춤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셨나요? 좀 했습니다. 저는 좀 짧아요. 그리고 항상 차익 실현한 다음에 날아가는 거 보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다음 거를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얘기도 좀 가볍게 할 건데 네.